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치권은 엄청 시끄러울 거다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영향이 없다 그러냐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 밤에 가서 자야 될 집이 있다 라는 건 변함이 없다. 아, 자야 될 집이. 그렇지. 누구나 자기 집이든 아니든. 그래서 변함이 없다. 우리 아들은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회사를 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뭐 집이 당장 안 필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영향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또 경험이 한번 있잖아. 벌써 2016년이죠. 2016년 12월 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탄핵이 됐어요. 그죠? 탄핵. 그 우리 그네 언니가 탄핵이 됐잖아요. 그쵸? 그때는 더 심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죠. 막 뉴스만 틀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고 그때는 모든 언론이 다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전 국민이 이제 그것만 봤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집은 그냥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공교롭게 좀 비슷한 시기에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추워가지고 이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튀어갖고 1440원까지 찍었어요. 찍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쭉 유지가 됐는데 이제 네.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이 뭐 강달러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환율이 약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좀 땡겼죠? 예, 땡겨졌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보는 게 있죠.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지. 아니 1억 3천 하던 게 갑자기 8,800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저는 8,800. 예. 그 같이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네. 시세창이랑. 네. 근데 앱으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 이야기. 접속이 안 된다. 입금이 안 된다. 막 이러고 있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입금됐는데 보니까 온 상태. 원상태로 됐어. 그래서 이때 저희 톡방에 이제 가비님이라고 계신데 되면 빨리 사라. 막 무조건 사라 이랬는데 이거를 잡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순식간에 내려갔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팍 그냥 뭐 어차피 입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기도 평온을 유지하게 됐죠. 그런 거다. 이런 거다는 거지. 너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는 만약에 창이 열려 있다면 내가 불안하니까 뭐 던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안 사면 안 사고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안 사면 그냥 쭉 빠지는 거잖아. 근데 집은 계엄령 선포해서 팔아야겠다. 밤에 전화해가지고 내놓을게요 지금. 전화도 안 받지만 그런다고 나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고 큰 영향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뭐 F4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환율이 제일 걱정인 거잖아요. 네. 환율이 계속 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많이 바꾸니까 우리나라 돈은 팔고 미국 돈은 사게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돈은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미국 돈은 사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달러를 얼마를 바꿀 거냐? 그러면 이제 1,000원 줄게 안 해. 1,400원 줄게 안 해. 1,500원 줘야지. 이게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이 쑥 빠져나갈까 봐 쑥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 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외국의 자본들이 쑥 빠져나간 걸 막으려고 이제 보통 이제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기가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까봐 나는 그걸 걱정했는데 사실 그게 뭐 작동할 만큼 뭐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물론 점진적으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했으니까 사실 트럼프 당선되는데 아직 취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당선이 되고 했으니까 서서히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외화 유출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지. 어쨌든 뭐 F4가 모여가지고 이제 뭐 우리 걱정하지 마라 무제한 공급하겠다 달러 바꿔가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뿌리겠다 시장에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는데 4명이 되게 초췌해. 피곤해. 한국은행장님도 되게 힘들어 보이셔. 그리고 주식도 이제 자꾸 바닥을 기는데 이제 떨어질 이런 거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구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봐라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는 정치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 이 모양인데 이게 왜 안 떨어지냐. 그러면 나라가 정치가 이러는데 경제활동을 안 하냐 이거잖아요. 경제활동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는 거야. 근데 금리가 막 튀면 경제활동 하는데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스며드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뭐 이렇게 될 거고 민주당은 탄핵안 어쩌고저쩌고 발의하고 뭐 이렇게 부결되고 이런데 계속 할 겁니다. 뭐 그거는 정치 이야기니까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어쨌든 해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시끄럽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고 밤에는 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돼. 그 집이 당신 집이든 남의 집이든. 저는 오늘도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편집을 그러니까 편집을 해야 되고 편집할 곳이 필요하잖아. 집에서 그치?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계엄이 됐다고 해서 내가 편집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꿀 빨아야지. 그렇죠. 계엄령으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장기화가 될까봐 걱정인데, 그럴 확률은 낮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불안해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면 신용도가 떨어질까봐. 신용도가 떨어지면 왜 문제죠? 무디스 피치 이런 애들이 신용등급을 깎으면, 네. 우리가 이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은 신용도가 이제 우리 떨어지면 이자를 어떻게 돼요? 많이 내야 돼요? 조금 내야 돼요? 떨어지면 많이 내야 되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의 이자를 높여야겠죠. 그러면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경제는 안 돌아가니까 세금은 안 거치겠죠. 그럼 재정적자가 계속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거지. 장기화되면.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딱히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장기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되게 크고 무거운 건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박근혜 또 있었잖아. 그때 한번 보면 되잖아요. 박근혜 때가 언제냐면, 요때. 2016년 12월 3일인가 4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 정지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6개월 동안 보시면, 이렇게 좀 작긴 한데,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원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겨울에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우리 알잖아. 겨울만 되면 내려가잖아요. 왠지 알아요? 겨울만 되면 왜 내려가는지 알아요? 왜 내려가요? 보통 이제 대출을 다 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항상 입주 물량은 겨울에 입주 물량이 많아. 겨울에 입주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보통 겨울에 입주하잖아요. 왜 겨울에 입주할까요? 이동 수요가 겨울에 많기 때문이죠. 이동 수요가 겨울에 많아요. 왜? 중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든가 직장도 보면은 겨울에 또 발령이 난다든가 또 입사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그 생활 주기가 겨울에 맞춰져 있는 거죠. 가을 이사철 이야기는 옛날에 농업시대에 하던 이야기죠. 농업시대. 농업시대에 이제 가을 이제 벼 베고 나면은 이제 농한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 이사철이고. 근데 추우면 못하니까 옛날에는 추우면 그러니까 이 엄동선 안에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 염동설 안에 대기 숙제 줄여주건 뭐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흥부가 기가 막혀? 아따 아따 손님 이런 거잖아. 그게 옛날의 이야기고 이제 지금은 겨울이 이사철이라는 거죠. 가을 이사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겨울에 이사하기 때문에 그 이사 수요에 이동 수요에 맞춰가지고 입주를 해야지 그 빈집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 물량은 대부분 겨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겨울에 보통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이제 대출 규제도 겨울에 보통 오죠. 왜냐하면 대출 다 해줬으니까 이제. 그래서 겨울에 다 주춤합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런 거죠. 뭐 올랐다. 계속 가던 길을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텐데 나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죠? 큰 영향이 그럼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집값 폭락을 해야 되는데 왜? 집값 폭락해야 되는데 오른다는 이야기 한다고?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게 이 이벤트로 인해서 나의 신념과 믿음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정치적인 거 말고 집값도 폭락해서 강남은 한 5억 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억짜리가? 주식은 내가 샀으니까 올라야 되고 미장은 잘 돼야 되고 투자해놨으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약간 그런 믿음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잖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가? 그치? 이 생각하는 거지. 그 윤석열 됐을 때도 이제 떡상인가? 이러잖아. 그렇잖아. 그걸로 좀 조회수 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죠, 아침에.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막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딱 3줄 올렸어.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알면 흥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집값이 되게 안정됐어요. 더 재밌어졌죠. 더 재밌어졌죠, 예.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계속 일어났었죠. 갈 길을 계속 갈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탄핵도 안 됐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뀌긴 바뀌겠죠. 누구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바뀌고 나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뭐 이쁘긴 하지만 사실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뭐 그분이 되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아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그런 거죠. 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입. 그렇지. 야구 같은 거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생각해봐.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네 번을 먼저 네 번이냐 다섯 번이냐? 네 번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네 번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네. 그 한 팀이 그냥 수입으로 싹 4대 0으로 끝났어. 그러면 즐거운 사람은 그 팀의 팬들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손해야. KBO에서는 중계권료가 7게임 해야 되는데 4게임 되니까.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비싸게 중계권료 써고 샀는데 손해보고. 다른 팬들은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 이러면서 재미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표값, 치킨값. 그쵸? 그쵸. 이제 그 치킨 파시는 분들도 그렇잖아. 그게 수입이 되면 우리가 키가 봤잖아. 지난 정권에. 수입, 이제 그때는 블루 수입. 저는 블루 수입이라고 해요. 블루가 이제, 블루 맞냐? 무슨 색이냐, 이게? 파란색 아니잖아. 파란색 맞나? 블루가 수입을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법을 올리면 바로 통과. 되니까 이제 그때 그 다주택자들한테 징벌적인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다주택자 때려잡기였으니까. 그 집값 오르는 그 뭐라 그러냐,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한 화살을 다주택자들한테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 다주택자한테 돌리고 법인한테 돌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다 알다시피 집값은 계속 올랐죠. 그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근데 그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심리는 엄청 출렁거렸지만 좀 지나면 가던 길을 계속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좀 더 공급에 역점을 두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면, 그런 정책들을 계속 냈다면 어쩌면 지금 더 안정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 지나고 다음 정권까지 그 영향이 계속 가는 거죠. 2025, 6, 7, 8 뭐 대부분의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물론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물량이 40년 만에 최저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최저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해놨으면 25년, 6년, 7년, 8년이 공급 가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맨날 나오는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였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서 한편으로는 좋았다.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집이 안 내리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블루 수입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매우 높지만 저는 이게 견제가 좀 돼야 된다 생각해. 상호 견제가. 다수당, 그 다음에 뭐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견제가 된다든가,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좀 견제가 돼야지 좀 균형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에 또 그거 나왔잖아. 무한 계약 갱신 청구권. 네. 그거 나와가지고 말 많았잖아요. 다른 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5명이 또 민주당 쪽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대가 2만 몇천 개가 달리고, 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 이렇게 항의서안 전달되고 하니까 민주당 5명이 그걸 철회하면서 이제 법안이 폐기가 됐잖아요. 반 이상 철회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임대인한테 좋은 것도 별로지만 임차인한테 너무 좋은 거, 둘 다 균형이라는 게 맞춰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게 나중에 피해가 다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래서 결국 집값이 올라서 피해 본 사람은 누굴까? 집 없는 분들이었죠. 왜냐하면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집값은 오른 게 아니에요. 임대료도 엄청 올랐어요.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에는 다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모두 국민이고 다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잖아. 54대 40, 56대 44야. 그 유주택자가 56이고요. 무주택이신 분들이 44%예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앞으로는 계속 집권을 하려면, 다수당으로 남으려면 이게 무주택이 적으니까 무주택, 그다음 다주택, 주택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균형이 있는 걸 해야지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왜? 굉장히 지금 노력하신다. 지금 돌려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든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고 지금 실수 안 하시려고 지금 엄청 돌려서 얘기하신다 지금. 여기 뺏겨 날릴 수 있잖아. 마음껏 하시오. 제가 트러스트 후랭이 편집의 힘을 믿으시고 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많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냥 그 견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총선이 언제지? 총선도 대통령 선거랑 비슷. 3년 남았죠? 3년 남았죠. 근데 이게 2027년 8년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쭉 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네. 그렇죠. 그러네. 예, 어쨌든 뒤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총선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2026년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는 2026년에 대선이 있을 확률도 높은데 그러면 또 그 2년 동안이 또 얼마나 또 말이 많고 싸움도 많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균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정치권은 시끄럽겠지만 네.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다. 여기 이제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매수 심리인데 심리 지수인데 이렇게 왔다 출렁출렁 하잖아요. 원래 이게 출렁출렁해요. 한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통과된 날이 여기고 심리는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그 문재인 그 대통령 당선된 게 5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5월 달 6개월 걸렸죠. 6개월 당선되고 나서 또 당선되는 시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예상대로라면은 이 집값이 빠졌다가 이제 계속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쭉 가던 길을 그냥 가던 것 같잖아요. 하한을 올리면서. 그치, 하한을 올리면서 계속 가고 있잖아. 추세를 이제 저점을 연결하면 추세를 그러지 않고 계속 갔잖아. 물론 좀 더 빠진 것 같긴 해. 근데 일시적으로 심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집을 팔았다랑은 다른 거잖아. 집을 팔아야겠다랑 집을 팔았다라는 거는 다르거든. 그죠? 그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은 버튼만 누르면 돼. 팔아야 되나? 빨리 팔았는데 떡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거래 주기나 거래 비용 자체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심리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반영될 때쯤이면 그걸 이미 잊어버리더라 이런 이야기죠.